자, 지금부터는 이제 요 사람 형태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요 입이라든지 요 팔, 다리의 움직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요 얼굴 컴포지션에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요 컴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 눈의 움직임이라든지 요 입의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눈이 깜빡깜빡이는 그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왼쪽 눈을 선택하셔서 자, 눈이 깜빡깜빡이는 모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 모션을 먼저 하기 전에 요 중심축을 여기 눈 중간에 놓으시고 중간에 놓으시고 눈을 위아래로 깜빡이는 효과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요 값을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눈이 깜빡이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요 스케일에 요 키프레임을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한 3프레임 정도 앞에 가서 요거를 한번 눈을 깜빡였다가 다시 3프레임에 가서 눈이 다시 펴지는 그런 효과를 내볼게요. 그렇게 해서 요 깜빡깜빡이는 효과가 설정이 됐죠. 그러면 이 키프레임을 또 설정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요 키프레임을 좀 부드러운 그런 모션을 주기 위해서 F9라는 이지이즈라는 그런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지이즈 효과를 주게 되면 약간 부드러움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디테일한 설명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F9를 누르시게 되면 이지이즈라는 효과가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션 키프레임을 설정하실 때 무조건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F9를 누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요 눈이 깜빡깜빡이겠죠? 근데 단순히 요 눈이 그 설정한 키프레임에 설정된 키프레임에 한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요 키프레임이 끝나는 뒤에 그 순간들은 그 깜빡임이 없겠죠. 그래서 이 모션이 반복 재생이 되게끔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요 스케일이라는 여기 시계 이모티콘이 있죠. 여기서 맥 쓰시는 분들은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빨간색이 뜨게 됩니다. 그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Alt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누르시게 되면 요 설정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재생 버튼의 이모티콘 누르시게 되면 내려가서 프로퍼티에서 루프 아웃이라는 요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요 두 프레임 설정한 이 두 프레임이 그 루틴으로 적용이 돼서 이제 이 키프레임 이후에 그런 그 시간들이 반복 재생이 됩니다. 이 모션들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쪽 눈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대쪽 눈도 이 설정 값을 똑같이 여기 이제 트랜스폼을 컨트롤 C 해서 여기 오른쪽 눈에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먹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설정 창이 그 위치가 그 왼쪽 눈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다시 앵커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다시 눈 위치를 옮겨 줄게요. 그렇게 되면 이 오른쪽 눈도 똑같이 깜빡이게 되죠. 네, 이런 모션이 이용이 됩니다. 자, 똑같이 이 입도 똑같이 벌렸다가 오렸다가 한번 하는 그런 모션을 주겠습니다. 자, 입도 똑같이 트랜스폼에 가셔서 이걸 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고 이 기준점을 다시 중간으로 가셔서 스케일을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키프레임 설정해 주시고 새 프레임 앞으로 가서 입을 오므렸다가 다시 새 프레임 가서 다시 요 처음에 했던 키프레임을 복사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 F9를 눌러줄게요. 이즈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아까 했던 것처럼 눈과 똑같이 그 설정된 키프레임 이후에는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그 옵션 키를 눌러서 이 시계를 눌러주게 되면 다시 할게요. 다시 F9를 누르고 그 다음에 반복 재생이 되게끔 또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이 설정된 이후에 동작들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가서 옵션 키를 눌러주고 시계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 가서 프로퍼티 F-out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설정했던 이 두 키프레임 이후에 설정 안 된 것들도 이 반복 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구렛나룻도 살짝씩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되면 좀 풍부한 모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렛나룻도 살짝씩 움직이는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에 가셔서 세 번째 키프레임 가셔서 위로 넣어서 하나 둘 셋 가서 여기 똑같이 복사 그 다음에 F9 이즈를 눌러주셔서 약간 요런 모션 요런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똑같이 이 모션들도 반복 재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옵션을 눌러서 여기 시계 버튼을 누르시면 똑같이 프로퍼티에 가셔서 루프 아웃을 누르시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반복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심심하지 않은 모션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오른쪽 구렛나루도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게요. 똑같이 포지션 키프레임을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넣어주시고 이번엔 여기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가는 모션을 줄게요. 그래서 내려가는 모션 주고 세 프레임 뒤로 가서 다시 올려주고 시즈 눌러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똑같이 또 옵션을 누르고 시계 버튼 누르고 프로퍼티 루프 아웃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반복 재생이 됩니다. 보시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얼굴에 대한 모션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설정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메인 작업창에 오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제 팔 움직임과 몸 움직임을 한번 줄 건데요. 팔부터 먼저 만들어 줄게요. 모션을. 그래서 이 기준점을 여기 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팔이 왔다 갔다 인사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설정창에 가셔서 트랜스폼 그래서 세 프레임 앞으로 가셔서 이 로테이션 값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다시 시계 버튼을 누르시고 세 프레임 앞으로 가서 각도를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올라올게요. 그래서 이 첫 프레임을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즈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 팔이 또 왔다 갔다 거리겠죠. 자, 여기도 이제 모션이 반복 재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시계를 누르시고 프로퍼티 루프 아웃을 누르시면 이 행동이 반복 재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도 반복 재생이 되겠죠. 똑같이 이제 오른팔도 설정을 해줄게요. 오른팔 가셔서 여기도 기준점을
요 발끝으로 맞춰 주시고요. 그래서 로테이션 시계를 켜주시고 세 프레임 앞으로 가서 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션을 다시 넣어줄게요. 그래서 F9를 눌러서 이지이즈를 적용시켜 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안녕이라는 이제 모션이 생기게 되죠. 똑같이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시계를 누르시고 프로퍼티 루프 아웃을 눌러줄게요. 그럼 이 행동이 반복 재생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모션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줘야 될 게 이 인물이 완성이 됐으면 배경을 흰색이 아니고 좀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을 넣어서 뒤에가 좀 심심하지 않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몸통이라는 컴포즈를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줄게요. 몸통을 만들어서 요 하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얼굴 따로 몸통 따로 이게 컴포지션이 생기다 보니까 요 크기를 좀 줄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널 오브젝트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를 널 오브젝트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줄게요. 여기를 누르시고 요 돼지 꼬리코 있죠? 요거를 연결을 시켜 주시면 요 널이라는 요 창에서 모든 그 위치라든지 그런 크기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션은 다 완료가 됐고 뒤에 배경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배경을 똑같이 아까처럼 요 네모 툴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요 배경색이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이 배경색이 인물 앞에 있기 때문에 가려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뒤로 놓으시고 배경색을 조금 화사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노란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노란색으로 해서 이 정도 위치에 바닥을 한번 만들어줄게요. 바닥을 만들고 뒤에는 벽 같은 느낌을 한번 줘볼게요. 이걸 똑같이 복사를 해서 위에 올려주신 다음에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치 방 안에 있는 사람처럼 약간 그 원근감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이것만 하면 조금 심심하죠. 그래서 뭐 액자라든지 책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메인 편집 여기 작업창에서 요 네모 요거를 창문을 만들어 줄게요. 창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색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유리창 색깔을 뭐 하늘색으로 해준 다음에 테두리를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근데 창문 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창문 틀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창문 틀을 요 네모 툴을 이용을 해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여기 네모나게 이제 액자 그 창문 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창문 틀을 만들어 주고 똑같이 여기도 복사를 시켜서 여기 그 로테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시프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가서 이런 식으로 창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창문이 완성했죠. 그래서 창문 또한 이 세 개를 묶어서 프리 컴포즈를 해서 창문이라는 컴포즈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덜 심심하죠. 그래서 만들어주고 책상을 한 개 만들어줄게요. 책상을 여기 또한 이번엔 펜툴을 이용을 해서 책상의 위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나무색으로 가서 여기 똑같이 콘텐츠에 가서 둥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똑같이 다리도 만들어 줄게요. 다리는 네모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굵기를 조절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는 없애고 필의 값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똑같이 복사를 시켜서 옆에 가져다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작업들은, 이런 하나하나 소품들의 작업은 사실 에펙에서는 그렇게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펙과 다른 이미지 편집 툴을 다양하게 좀 섞어서 이용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에펙뿐만 아니라 뭐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좀 섞어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작업하는데 좀 디테일을 살리고 좀 그런 디자인의 풍부한 느낌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상이 완성이 됐고, 여기 또한 프리 컴포즈를 만들어서 책상이라는 컴포지션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책상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배치할까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 대한 그런 오브젝트들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는 이 인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 액자들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션들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인물이 그 땅에서 갑자기 탁 올라오는 느낌을 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기준점을 두고 이 기준점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널 만들었던 요거를 이거를 삭제를 해주시고요. 다시 얼굴과 몸통을 다시 또 한번 컴포지션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이 쑥 올라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윈도우 들어가셔서 뷰라는 창에 가셔서 쇼 룰러, 자, 요 기준점을 통해서 요 기준점에서는 안 보이다가 요 기준점 위에서는 사람이 쏙 올라오는 느낌을 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포지션 값을 사람을 일단 내리고요. 기준점 밑에서 여기 시계를 켜주시고 새 프레임 위로 가서 포지션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9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 컴포지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도형 툴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마스크 처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가 이 사람의 그 포지션 값과 이 마스크가 된 값이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가 처리가 된 요거를 위치를 또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스크 툴에 가서 해제를 시키셔서 마스크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새 프레임 앞에 가서 사람이 나타내는 부분까지 이 마스크를 당겨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F9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쑥 나타나죠.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자, 이제는 책상과 창문이 나타내는 효과를 내볼게요. 자, 창문이 사이즈가 완전 작아졌다가 확
확 크기가 늘어나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창문 넣으시고 기준점을 여기 중간에 두시고 트랜스폼 가셔서 스케일을 자 0으로 했다가 시계를 눌러주시고 세 프레임 앞에 가서 77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지 빼먹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션을 주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 저는 창문이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모션 뒤에 요거를 뒤로 이렇게 빼줄게요. 그러면 사람이 나오고 나서 창문이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책상도 한번 창문이랑 똑같은 시간대에 나타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왼쪽 프레임에 빠졌다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탁 쑥 나타나는 느낌을 해볼게요. 그래서 빼시고 포지션 누르셔서 세 프레임 앞에 가서 쑥 나타내는 느낌. 그래서 이지 빼먹지 마시고 돌리시고 이런 식으로 쑥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바닥과 그 배경색도 처음에 나타날 때 그 모션을 줘가지고 좀 심심하지 않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바닥 또한 트랜스폼에 가셔서 세 프레임 앞에 가셔서 포지션 눌러주시고 뒤로 가서 나타내는 느낌으로 F9 누르고 그렇게 되면 슉슉슉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죠. 뒤에 배경색도 한번 위에서 아래로 나타나는 효과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했고 시계 누르시고 다음에 위로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조금 그 인물에 대한 그 거리감을 좀 주기 위해서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한번 요 인물 밑으로 그림자를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 사람이라는 컴포지션을 복사를 하고 그림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요 마스크를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요거를 반대편으로 로테이션 툴을 이용해서 반대로 꺾어줄게요. 꺾어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란 컴포지션에서 에어 스타일에서 컬러 오버레이를 설정하셔서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오퍼시티 값을 살짝 부드럽게 그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컬러 오버레이의 오퍼시티를 줄이시면 안 되고 이 사람에 대한 오퍼시티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약간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뭔가 이제 좀 입체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나타내는 게 불투명도를 줘가지고 없다가 스르르 생겨지는 효과를 내주겠습니다. 프레임 앞에 가서 30 넣고 재생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제 사람의 모션과 뒤에 배경에 대한 모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풍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안녕이라는 그런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말풍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도형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말꼬리 요게 이렇게 딱 올라가는 효과를 줄게요. 그렇게 되면 이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안녕 하다가
이 말풍선이 여기서 확대가 되면서 안녕이라는 글씨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준점을 이쪽으로 맞춰주시고 여기 말풍선 위에 안녕이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안녕. 크기를 맞춰주시고 색깔을 식으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 말풍선과 이 글씨를 하나로 묶어줄게요. 여기도 프리 컴포즈를 눌러서 말풍선이라고 만들어줄게요.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컴포지션을 확대를 시킬게요. 여기도 0에서 사라졌다가 키프레임을 만들고 3프레임 앞으로 가서 100, 그 다음에 여기도 이즈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안녕이라고 나오고 말풍선이 나오고 모션이 움직이겠죠. 이걸 한번 재생을 해보면 다시 배경 색깔, 벽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고 창문이 나오고 탁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녕이라는 말풍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 툴만으로 이용을 해서 사람과 벽, 그리고 바닥, 창문, 책상, 그리고 텍스트와 그 말풍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유튜브 인트로나 방송 프로그램 인트로, 다양한 홍보 영상 등을 좀 이런 요소를 집어 넣으면 상당히 조금 연결성 있는 그런 영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인포그래픽 에펙 도형 툴을 잘 이용을 해서 정말 멋진 영상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